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예. 신화 지산세법연구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교육장을 현찮은지를 직원들이 세팅을 했네요.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개정세법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다운받아 오신 교재에 잘 밑줄 그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기 소장입니다. 지금 중과제도 폐지, 이게 가장 언론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정확하게 짚어보면은 중과제도 폐지 아닙니다. 폐지 안 됐습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 투자를 자주 하고 경매 투자라든지 매매업자 하시던 이런 분들한테는, 중과제도 폐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두루뭉실 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다운받은 거는 한 20쪽에 걸쳐가지고 한 20가지 정도의 부동산 관련 개정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3시간 동안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그 내용을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꼭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될 만한 것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과제도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으시니까 중과제도와 관련된 내용만 묶어서 요 부분만 1달락으로 한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지상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설보다는 정확하게 세법에 개정된 세법 조문을 보면서 구분을 분명히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위우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중과제도 폐지돼가지고 뭐 지금 이런 거 팔아도 아무 상관없다더라 이럴 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제일 첫 시간에 이걸 묶었고요. 두 번째는 세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취득세 부분도 완전히 감면이 아니라 세율이 인하된 걸로 확정이 됐고, 지금 올해 나온 개정세법에 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50% 40% 하는 그 단기 세율에서 1년 이내는 10%밖에 다운이 안 됐지만 2년 이내에 파는 거는 일반 세율로 지금 과세를 합니다. 신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단타로 매매를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팔고 잔금을 1월 2일 날 치렀다. 그러면 일반 세율로 신고하면 되는데 잘 모르고 40%로 신고했다면 환급 신청해서 돈 받아가세요. 그런 거는 세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급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계좌에다가 입금해 줍니다. 물론 돈 아직 안 냈겠죠. 1월 2일 날 팔았는데 왜 지금 벌써 세금 내?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1월 2일 잔금 처리했다면 신고 납부 기간이 3월 말일까지인데 미리 내셨을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성질 급하신 분들 미리 낸 분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율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즉 작년까지는 토지가 수용이 되면은 세금에서 깎아주는 율이 30%였다면 올해는 20%밖에 안 깎아준다. 그래서 10% 덜 깎아주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결국 작년에 수용된 사람보다는 올해 수용된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된 것이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이 임대를 넣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이제 지루할 시간이 될 겁니다. 한 5시 정도 되시면. 그런데 임대 관련 부분을 여기에 넣고 지금 이렇게 비니까 임대주택이나 임대나 뭐 매매나 이런 거 제가 강의할 때 오셨던 우리 지산의 교육생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임대주택에 대한 오해가 있다. 주택을 임대하면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게 예전 IMF 때의 조세특례 제한법하고 지금의 소득세법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마지막 남은 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이제 요번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책 발표만 하고 앞으로 해줄 거다 이러던 것들을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겠다. 아직까지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많이 줄여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정도는 요 임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안 들으더라도 뒷부분은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분들이 프리젠테이션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늦게 오셔서 그래요. 일찍 왔으면 잘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더 키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목차를 지금 한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넘어갑니다. 아까 그거 하나 내어놓고 3시간 떠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 프리젠테이션하고 여러분 교재하고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넘기면 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의 교환 1페이지. 그러니까 다운받은 거에 1페이지하고 이건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하더라. 그러면 이 페이지를 찾아서 체크를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더라도 강의 때마다 중요한 부분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체크하세요. 자,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렇게 했는데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주택은 2주택, 3주택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중과세율 폐지.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과제도라는 게 뭡니까? 노무현 정부 때 중과제도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번에 뭐가 빡빡빡 나온 게 아니고 2003년도, 즉 1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중과가. 그래서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 때려잡는다고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60% 내. 이렇게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죠. 즉 세율입니다. 남들은 6에서 35% 낼 때 집 많은 사람은 60% 내라.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세율망. 그러면서 한 가지 불이익을 또 줬어요.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일원도 해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장특공제가 집을 10년 이상 갖게 되면 30% 정도 공제받잖아요. 즉 그 30%의 장특공제와 60%의 세율을 생각하면 다른 일반적으로 매도하고 내는 세금의 따블이 아니죠. 그냥 이익이 한 푼도 없이 오히려 자기 돈까지 보태서 세금을 내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거래 현황으로 볼 때에는 증빙 처리를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60%의 세율로 과세를 받으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60%의 세금 폭탄 제도는 3주택을 아예 갖고 있지 말아라 하는 제도였었고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안 해주는 그런 아주 페널티를 심하게 주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발전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도에는 갑자기 집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시골에 부재지죠. 농지 가지고 투자한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부 합작이 되어서 동시에 시행이 된 게 2007년이에요. 그러면 중과제도를 보면 양도소득세 측면만 보면 개인입니다. 사업자 아니에요. 개인이 그런 중과주택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세율 60%짜리, 50%짜리 장기보유공제 못 받고 비사업용 토지도 60%, 장특공제 못 받고 요거는 개인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제도의 총체고 두 번째, 요 개인 양도세를 피해서 도망갈 사람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매매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사업소득세 내려고 그러면 비교과세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양도세 세율로 또 때리고
요것도 도망갈 경우를 생각해서 법인 사업자로 요런 중과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하면 30% 법인세에다 더 업시켜서 때리고, 이게 다 중과제도. 그럼 정리해 봅시다. 중과제도라고 하면 첫 번째, 중과세율 60, 50. 두 번째, 장기부여 특별공제 배제. 지금 여기 물건은 중과 주택과 비상용 토지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나오면서 여기 항상 같이 끼어들어요. 왜? 개인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심한 세금을 내가 어떻게 내냐 하면은 우리가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우리가 절세 포인트 찾다 보면은 양도세로 안 내고 다른 세금으로 내면 절세할 수 있느냐? 있다. 그게 뭐냐? 사업소득세다. 그럼 사업자 등록 낸다. 이게 매매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중과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그 매매사업자도 그렇게 사업자를 내도 양도세 세율을 내라. 이게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해서 똑같이 나와요. 3주택 중과제도 2003년 나올 때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같이 따라 나와요. 소득세법 64조에.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가가지고 하면은 법인세가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낼 바에는 난 법인으로 해서 차라리 세무사 수수료 좀 주더라도 법인세로 내겠다. 이렇게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 30업. 그러면 20 플러스 30 되면 결국 50%예요. 이렇게 딱 맞춰놔서 아주 물새 틈 없이 만드는 게 중과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뭐 불황으로 이끌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지금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거를 다 못 풀고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네다섯 가지의 이 중과제도에 대한 페널티 규정들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3년부터 2004년, 5년, 6년, 7년에 시행됐으니까 유예기간까지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4년 걸쳐서 풀어질 거냐? 그럴 시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 내에 다 풀어줘야 됩니다. 올해 안에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월 1일자로 풀어준 거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말짱이 살아있습니다. 자, 우선 세율 말고요. 장기부여 특별공제부터 정리를 합시다.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주택일 중과주택이라고 판정하면은 안 해줬던 게 원칙인데 요거는 재작년 2년 전에 재작년에 도입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장기부여 특별공제, 주택에 대한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인정해줍니다. 근데 토지는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땅에 대해서 비삼용 토지,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는 부재지주 농집하는 거는 장특공제를 아직도 못 받습니다. 요번 개정세법에 그게 들어갔었어요. 정부가 개정하는 4월 1일자 9개월 전에 올렸어요. 9개월 동안 국회에서 낑끙대다가 그 비삼용 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요번에 개정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땅 파시는 분들 장기부여 공제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작년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 중에 제가 연말에 오셨는데 비삼용 토지더라고요.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세금을 30%를 깎아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럼 3천만 원을 안 내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서 한번 개정되는 거 보급합시다. 그래서 잔금을 1월 달로 밀어놨는데 개정이 안 돼버렸네. 그냥 1억 내야 돼요. 3천 못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비사토에 대한 장특공제가 혹시 개정될까 해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법을 샅샅이 훑어보고 왔는데 안 됐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어디 혹시 잘못 봤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토지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세율. 자, 주택에 대한 세율과 비사토, 토지에 대한 세율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은 50, 60, 토지는 60 이렇게 되겠죠. 주택에 대한 세율만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50, 60%라고 하는 중과주택 세율이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됐으니까 일반 세율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세율로 간다는 논리는 뭐냐면 무조건 6에서 38%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것을 1년 이내에 팔을 때 얼마,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 때 얼마, 2년 초과해서 팔 때 얼마, 이렇게 세 개 구분해서 세율이 나와요. 어찌됐든 50, 60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것만 됐고요. 땅에 대한 말은 없어요. 땅은. 그래서 땅에 대한 거는 미리 얘기를 하면 땅은 세율이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인하가 된 겁니다. 원래 60%로 때려버리겠다 했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때리게 이렇게 하냐면 일반 기본 세율의 10%를 더 엎어버리겠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60%의 세율 자체는 없어졌지만 50% 다운해서 10%를 더 일반 세율에다 업하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보니까 10%가 업이 된다고 할 때 최고 세율 38%라고 하면은 48%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8하고 60하고 비교하면은 10몇 프로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익은 있지만 즉 그래서 이거는 폐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율 비교하면 정부는 60%짜리를 10%만 더 추가가세 하는 걸로 했으니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10%가 일반 세율에 엎어지는 거기 때문에 10%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6, 15, 24, 35 이러거든요. 세율 체계가. 16, 15는 25, 24%는 34, 35%는 45, 38%는 48 이렇게 세금을 때린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번복하면 세율 부분만 보면 주택에 대한 것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이 104조에 있어요. 소득세법 104조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104조 1항이 1호부터 2, 3, 4호, 5, 6, 7 쭉 세율을 적시를 했는데 1, 2, 3은 일반 세율이고 4호, 5호, 6호, 7호가 중과세율이었어요. 주택에 대해서 60, 50 이런 거. 그게 완전히 삭제.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60, 50은 뭐 연장을 한다, 뭐 인하를 한다, 완화를 한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구호 규정을 보면은 비삼용 토지 60% 규정은 10% 추가가세하는 걸로 그냥 내려와 있지 삭제가 된 게 아닙니다. 즉 중과 주택에 대한 세율만 폐지다. 중과 토지에 대한 세율도 그대로 10% 추가가세하니까 우리한테는 아픕니다. 네. 그 다음에요, 비삼용 토지의 요 계산 방식 얘기했어요. 6에서 38이 이렇게 되는데, 10% 추가과세가 되는데, 장기부여 특별공제 아직도 안 해요. 요거.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장특공제 안 해주니까, 요것이 지금 돼야 되는데, 요거 아직도 안 해줘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고. 자, 그러면, 규정은 금년 1월 1일 이후 파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2013년도, 24년도 올해 1년만큼은 10% 추가과세 안 하고 봐주겠다 하고 붙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올 1년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법의 의미냐면 무슨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세율 같은 거를 확 올리면 그거를 법을 개정하자마자 바로 시행하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항상 뭐를 딱 올리게 되면은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은 유예를 해줬을 때 빨리 팔아 없애라. 그렇게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다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 이러한 의미로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였던 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10%를 더 업을 시키는데 올해만큼은 일단 봐줄 테니 올해 팔아라. 그러려면 이것도 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러려면 이것도 해주고 올해 1년 봐주기로 했으니까 이왕이 봐줄 바에는 장특공제도 좀 해주고 해서 올해 정리를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취지에서 2월이나 3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논의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워낙 급하게 이번에 연말에
12월 31일자에 그 정치입법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뭐 입법자분들이 꼼꼼하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면 정부는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정부는 요거 없애자는 쪽이에요. 굳이 정부가 뭐 장특공제를 뭐 안 해줘가지고 세수를 조금 더 걷겠다 이런 뜻은 없어요. 현재 4월 1일 날 나온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이것도 없애겠다는 의미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금년 연도 중이라도 임시국회나 이런 데에서 통과가 된다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 추가과세는 내년부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나오기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오전에 이 법 조항을 다시 다 보고 왔어요. 하도 지금 바뀌니까. 법 조문에 개정이 완전히 돼서 지금 발표가 됐고 법 조문에 개정돼서 국세청 사이트에도 나오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 개정세법에 대한 안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개정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거는 바로 나가서 이 세법이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비삼용 토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비삼용 토지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갖고 있는 뭐 임야나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중요하죠. 토지를 왜 비삼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60% 세율을 없애면서 굳이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을 이유가 뭐냐? 사업용 토지가 어떻고 비삼용 토지가 어떻고 공부하기만 어렵게 이렇게 비삼용 토지를 세법에 그대로 내놓은 이유는 향후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토를 거래할 경우 10% 추가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10% 또 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세율에다가 올해 1년 봐주는데 내년에 10% 업시켜서 때리다가 그 동네가 투기지역으로 과열이 되더라.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동네는 투기지역이야. 강남구 여기는 투기지역이야. 이 어느 뭐 시골에 있는 무슨 뭐 투기지역 이렇게 지정을 딱 하면 그날 이후에 판 사람은 또 10% 더 내야 돼. 결국 그 얘기는 뭐냐? 35%짜리가 45%가 되었다고 55%가 되니까 옛날 중과세율 그대로 냅니다. 즉 땅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맘이에요. 폐지됐다고 그러지만 오늘이라도 어떤 특정 투기 과열 지역이나 이런 데를 자기들이 국회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투기 지정 지역은 장관 재량입니다. 장관이 딱 정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옛날처럼 한 60% 내야 돼요. 즉 지금 중과제도 폐지하면은 앞에 주택이라는 말 일단 딱 붙여야 되고 땅은 절대 없어요. 땅에 대해서는 봐준 거 알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비삼용 토지 혹시 이번에 중과제도 폐지 때문에 나한테 이익 있는 게 있나 하고 오신 분들은 전략을 철저히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금 딱 숨겨놓은 비수가 많습니다.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지정해가지고 10% 만든다. 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한테 공부하실 때 중과주택을 고르는 요령 이래가지고 표 그려놓고 뭐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내가 집이 10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이게 중과주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고르는 거를 막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과주택이라는 그 규정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요번에 폐지가 되면 그것이 날아가야잖아요. 세법에서. 중과주택 세율이 없어졌으니까 날아가야잖아.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보면은 그 조항 그대로 작년하고 단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중과주택 세율 없어졌는데 땅이야 그렇다 쳐도 왜 그거 그래 놨을까? 그런 집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데 그 동네가 투기지역으로 장관이 딱 묶어버리면 그런 집들은 10% 더 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안 없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율에서 60, 50을 없앤 거고 우리는 10% 추가과세를 언제든지 정부의 장관이 추가로 더 때릴 수 있게끔 현재 법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한 중과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매매사업자로 팔았는데 비교과세 대상이 되더라 중과주택 그러면 일반 세율의 10% 더 얹혀서 내야 된다는 논리.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땅에 대해서는
60을 50 깎아서 10만 얹혀주고 나중에 또 장관이 투기지역 지정하면 10도 엎을 수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세율로 다 떨어졌는데 중과 대상주택에 대해서만큼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과세하면 10% 더 내야 된다는 뜻.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